1주제 발제 맡은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자료집 보면서 이제 제가 시간 내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집 3페이지에 보시면 다들 뭐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은 수사 권한과 기소 공판을 전부 맡고 있던 기관이었는데, 여기서 수사를 제가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수사는 비공개 조사입니다. 비공개 조사 기능이고, 기소는 비공개 재판입니다. 유죄이냐 무죄이냐를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판을 맡았다는 것은 공개 조사를 맡은 것입니다. 그 다음 공개 재판은 누가 하냐? 판사가 합니다. 이렇게 형사사법제도가 4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원래는 검찰이 비공개 조사인 수사, 그리고 비공개 재판인 기소, 그리고 공개 수사인 공판 진행까지 3가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개혁 방향은 여기서 최초의 1단계 과정인 비공개 조사를 하는 수사권을 경찰과 중수청과 공수처 이 3기관으로 나눠서 조금 더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하고, 검찰에는 보안수사 요구권만 남기거나 보안수사권 정도만 남기자라는 이제 이런 논의가 나아가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 발제를 하는 것이고, 이 논의가 타당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요, 우리 국가소송이라고 부르는 소송을 고등검찰청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고등검찰청이 국가소송까지 지휘하게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법무부 국가소송을 하는 부서에서 주로 맡고 있고, 이제 이것을 법무부가 아니라 또 다른 기관으로 독립시켜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법조인인 검사가 맡던 국가소송을 법무부가 맡는 경우에도 여전히 검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변호사 자격자가 맡게 하고 있고, 이것을 법무부가 아닌 외부 기관에 독립시키자는 논의 역시 법조인이 맡게 하자는 논의인 것이지, 검찰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비법조인이 해도 된다라는 논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가장 전제가 되는 논의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형사재판이 4단계 과정, 비공개 조사, 비공개 재판, 공개 조사, 공개 재판이 4단계 과정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설령 검사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아니고 공소청이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상당 부분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제인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에 부합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자세하게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3페이지 하단, 크게 6가지 내용인데, 이제 간략하게만 그냥 보면 3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중수청을 2단계 조직구조로 할 것이냐 3단계 조직구조로 할 것이냐, 그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분석했고요. 그 다음 2번째는 본부가 직접수사부서를 운영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직접수사부서라는 것은 예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처럼 중대범죄수사청 본부도 일종의 중앙수사부서를 둘 것이냐 두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각자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3번째는 이것은 정식 행정학적 용어라고 보기 어렵고, 제가 의미로 이 조직을 5급 입직자 중심 조직으로 할 것이냐 7급에서 9급 실무자 입직자의 중심 조직으로 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5급 입직자 중심 조직은 주로 중앙부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7, 9급 입직자 중심 조직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외청들이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4번째는 이미 어느 정도 논란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 의견을 들여보는 차원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2원 조직으로 했을 때와 1원 조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 5번째는 수사 경력자,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님들이라든지 검사님들, 검찰 수사관님들을 전보하는 방안, 그리고 외부에 있는 변호사 법조인을 새롭게 경력 경쟁 채용하는 방안, 그리고 그 밖에 일반 우리 그냥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죠. 노량진이나 이런 곳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들어오는 수사직 공채로 사람을 받는 방안, 이렇게 3가지 방안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짝 분석해 보았고, 마지막 6번째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수사 업무가 준사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은 변호사 자격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되고, 변호사 자격자들이 여기에 충분히 입직해서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 줘야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조직이 잘 만들어지고 잘 일이 돌아가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가 이 하고 있는 개혁 방향이 실패가 아닌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제가 뭐 변호사니까 우리 변호사들 좀 이렇게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간곡하게 필요하다 이것이 이런 것을 좀 제가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제가 6번을 마지막에 배치했지만 오늘 이제 그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가장 좀 중요한 논의라고 볼 수 있는 6번 쪽 논의부터 먼저 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남으면 이제 그 남는 시간에 따라 좀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4페이지로 가주시면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인 6번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 수사 업무가 준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것이 과연 꼭 맞는 것이냐. 수사는 준사법적 업무가 아니라 그 검사 단계에서 뭔가 기소를 한다거나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준사법적 업무고 수사까지는 준사법적 업무가 아닌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준사법적 성격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확고하게 우리가 딱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업무는 기존에 검사가 하던 그 업무가 준사법적 업무를 가졌듯이 그 검사의 업무에서 수사만 분리되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수사는 우리가 이것을 한국, 중국, 일본 같은 한자 문화권이 수사라고 이것을 번역해서 불러서 그렇지 이것을 그냥 다른 개념과 일치시켜서 봤을 때는 비공개 조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법정에서 부르는 것을 공개 조사라고 보았을 때 수사는 이걸 우리가 비공개 조사라고 이해해야 되고 또 반대로 말하면 법정에서 하는 일조차도 우리가 그것을 일종의 공개 수사라고 부를 수도 있다. 개념적으로는. 물론 법조문에는 그런 말이 써있지 않지만요. 개념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법조문에 그렇게 써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사법관이 뭐고 사법기관이 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법원, 사법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우리를 사법부라고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법관들은 사법관의 약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법관들이 사법부에서 사법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을 어떤 사법적 성격을 가졌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검사가 하는 일은 검사는 사법부까지는 아니지만 준사법기관으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업무를 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경찰이나 중수청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역시 수사기관, 비공개 조사를 하는 기관으로서 준사법적 업무를 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하려는 말의 결론입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그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학술적인 이야기지만요. 그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행정부 내에 법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이죠. 그래서 준사법기관도 마치 법원처럼 들어보세요. 법원처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사실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조사합니다. 이건 원래 누가 하는 거였죠? 법원이 하는 거였습니다. 법원은 법정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조사를 하던 조직이었습니다. 공개조사, 공개수사를 하던 것이 법원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정부에 내려보낸 겁니다. 행정부도 법원 같은 일을 해야 되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준사법기관이고 근데 이 사람들도 하는 일을 봤더니 판사랑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판사가 하던 일을 검사가 하고 경찰이 하고 노동청이 하고 세무국세청이 합니다. 이거 판사가 하던 일인데 너 이게 행정부인데 하고 있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법률과 규정을 적용해서 그 사실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는 것도 판사가 하던 겁니다. 판사는 그걸 어디서 했죠? 자기 방에서 했나요? 판사는 공개법정에서 했습니다. 판사는 공개법정에서 주어진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공개조사를 하고 공개재판을 하던 것이 사법관인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준사법기관들은요. 공개조사를 하지 않아요. 자기 조사실에서 조사를 합니다. 전화로도 조사를 합니다. 자기 컴퓨터로도 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을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판사처럼 이렇게 자기가 몰래 조사한 것들을 판사처럼 판단을 해요. 야, 내가 조사해봤더니 넌 유죄다. 내가 조사해봤더니 넌 무죄다. 이거는 판사를 시켜도 잘할 일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학자분들이 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얘네가 사법기관이 아닌데 판사 같은 일을 한다. 조사를, 이게 수사를 하고 판사처럼
그 수사 결과를 갖고 판결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준사법기관으로 우리가 보고 그 사법적 성격을 갖는 행위를 우리가에 대한 통제를 적용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첫 줄, 절차적 정당성을 여기에도 검토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판사가 끊임없이 공개법정에서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감시를 받듯이 이 검사나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노동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야겠다. 이 사람들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판사와 똑같진 않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떠한 외부 국민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국민이 통지받게 해야 되고 국민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도 줘야 되고 공정한 심리 이런 것도 다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원래 이것들은 다 판사한테 적용하는 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의 결론은 중대범죄수사청도 준사법기관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한 근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15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우리 검사는 형식적인 자격도 3급 대우로 판사랑 똑같고 어떤 명칭도 부장판사, 부장검사, 법원장, 검사장, 고등검찰청, 고등법원, 평검사, 평판사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아주 판사만큼 높으신 분들 같고 똑같이 법복 입고 법정에 오시고 법원 건물, 검찰 건물 똑같이 있네. 그러니까 검사는 준사법기관이 맞아. 그런데 경찰, 중수청,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람들도 준사법기관인가? 라고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설령 직급이 5급, 6급, 7급, 8급으로 낮거나 어떤 똑같이 고등검찰청이라는 막 의리의리한 이름을 쓰지 않고 그냥 다소 이렇게 소박해 보이는 행정청의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해도 그 실질을 봤을 때 이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과거에 일어난 일을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 수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의 판결을 내리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제가 왜 중수청을 준사법기관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다 읽지 않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자님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다들 아시는 얘기.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의 전 국민이었다고 하면은 우린 다 싸우고 있겠죠. 서로 뺏으려고. 서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칼 들이대고 돈 내놔.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재원 수석부회장님을 우리 리더로 삼아서 이 사람들한테 모든 무기를 반납하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무력을 이 사람한테 집중시키고 자기가 가진 주먹도 쓰면 안 된다. 단연히 도구는 주고 맨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도 안 되고 이 사람한테 모든 통제를 맡기자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해주길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는 대화가 되지 않는 맹수를 잡아주거나 참치 아니면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생동물을 잡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로 호랑이 좀 잡아주시죠. 멧돼지 좀 잡아주시죠. 참치 좀 잡아주시죠.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 무기를 공직자들한테 주거나 경찰관 당신이 저 호랑이를 죽이게 라고 하거나 때로는 허가를 받고 국민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당신이 이 무기로 호랑이 좀 죽이세요. 혹은 당신이 이 그물로 참치를 잡으세요. 그게 무기를 가진 사람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공권력을 가진 리더가 총을 발사를 몇 번을 할까요? 올해. 1년 내내 총 100발도 안 쏩니다. 그러면은 공권력을 가진 리더가 무력을 쓰는 거는 다 뭐냐면요.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이 과거에 일어난 분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는데 거의 모든 무력을 다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강도짓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서 경찰관들이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총을 들고서 멧돼지를 잡으러 오듯이. 제가 멧돼지인 거예요. 김기현 멧돼지가 왔어. 그럼 경찰관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제가 멧돼지면 그냥 쏘겠죠. 근데 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피의자 저희랑 같이 경찰서로 가시죠. 안 가면은 우리는 무력을 발동한 겁니다. 당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당신이 만약에 무력으로 저항하면 우린 테이저건을 쏘고 더 세게 저항하면 총을 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멧돼지랑 뭐가 다르냐면 저는 항변을 합니다. 경찰관님, 저는 당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신과 싸울 마음은 없고요. 근데 저는 과거에 도둑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수사해서 제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판사와 검사와 경찰은 총을 들고서 알겠다. 너가 그러면 죽어마땅한 멧돼지인지 억울하게 맹수로 몰린 자인지를 내가 판단해 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공권력을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활용처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총을 다 뺏겼는데 우리 이재원 부협회장님이 한때 제가 가서 멧돼지가 저희 가족을 해치고 있는데 총 좀 싸서 저 좀 죽여주세요 그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냥꾼들이 다 나가서 총 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든 말든 알아서 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지금 무기 창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다 넣어놨으면서 내가 지금 멧돼지한테 지금 핥혀서 죽게 생겼는데 총 쏠 사람 없다고 그거 안 죽여주면 어떡합니까? 당신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세요라고 하거나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겠죠. 그게 아니면 알겠습니다. 총을 다 쏘러 나갔으니까 그러면 총을 저한테 빌려주시면 제가 죽이고서 반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총은 제가 오늘 토론회에서 뭐를 비유하는 거냐면 수사권입니다. 수사권. 조사권입니다. 비공개 조사권, 공개 조사권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중수청 수사 기소 분리기 논란이 많냐면 이 총을 우리나라는 95% 다 수사기관과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모든 그 무력 행사와 모든 그 수사권을 수사기관과 경찰이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왜 없냐면 다른 데는 뭐가 다르냐 그러면 다른 데는 두 가지 숨쉴구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제가 아주 러프한 비유를 하는 건데 학술적인 비유가 아니라 다른 나라는 경찰과 검사가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멧돼지 좀 죽여주세요 그랬는데 없어 가 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경찰이 수사 안 해주고 중수청이 수사 안 해주고 검찰이 수사 안 해주면 끝장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도 못하고 국민도 못해요. 끝이에요 그냥. 왜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을 걸어봐야 민사소송에서 판사가 증거조사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판사의 증거조사라는 건 공개조사입니다. 그럼 이 공개조사권을 판사가 갖고 있거든요. 민사소송에서는. 근데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경찰, 중수청, 검찰같이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존을 합니다. 이렇게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 안 그래도 준사법기관인데 그 준사법기관 중에서도 힘이 너무 센 준사법기관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예를 들어 경찰이나 검찰 같은 준사법기관이 안 도와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러프하게 비유를 하면 그러세요? 경찰이 바쁘시다고요? 총은 있는데 바쁘시다고요? 저도 총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다른 나라는. 저도 총이 있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른 나라는 국민 스스로가 디스커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디스커버리에는 자꾸 번역이 이상하게 되는데 그냥 이거 수사권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민이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검사 안 통해도 경찰 안 통해도 국민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이 주어져요. 디스커버리라는. 근데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로 좀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빌려다가 쓰고 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국가는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법원이 수사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법정에서 공개조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법원에 비해 해외 법원은 법정에서의 공개조사를 좀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같은 경우에 검찰에게 수사권이 약한 나라들이 있고 검찰이 수사권을 좀 자제하는 나라들이 있고 검찰이 수사권을 덜 행사하거나 견제당하고 있는 나라들의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법원이 공개조사를 약하게 해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너무 중요합니다. 수사 결과를 바꿔놓지 못하면요. 그 다음에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수사권이 보안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 직위상 수사권이 있냐, 보안 수사권이 요건이 있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해외는 상대적으로 검사분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수사권이 약해? 수사권은 비공개 조사권이죠. 그래, 나는 검사니까 비공개 조사는 많이 못할 수도 있고 좀 힘이 약할 수도 있고 경찰을 내가 오래라 가라 못하지. 근데 나는 검사잖아. 검사가 뭐죠? 퍼블릭 어토니입니다. 나는 공공의 변호사잖아. 변호사는 뭐 하는 직업이죠? 법정 변론하는 직업입니다. 나는 검사로서 공개 법정에서 조사하면 돼. 나는 검사니까 공개 수사를 하는 공개 수사관이 내 역할이야. 어차피 경찰은 이 정도의 확인만 받아둔 거고 검사, 그 형사 절차의 주인공인 내가 수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공개 조사를 많이 할 거니까 수사가 좀 덜 돼 있어도 내가 법정에서 끝내겠다. 법정에서 내가 주력이 되겠다. 수사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조금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에 대한 인식 조금 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수사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수사검사가 더 힘들고 역량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공판검사는 상대적으로 마치 한직인 것처럼 그래도 조금 더 일이 수월한 것처럼 반드시 그렇진 않겠지만요.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법정에서의 공개수사, 공개조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봤을 때 수사 업무 역시 비공개 조사로서 그 아주 강력한 준사법기관으로서 강대한 영향력과 사실상 검사나 판사에 준해야 되는 그 역량과 중요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의 결론도 제가 꼭 간곡하게 하소연하건대 충분한 법조인들을 조직에 확보해달라. 충분한 법조인들을 조직에 확보해주고 그 충분한 법조인들이 그 어떤 불안이나 그 내가 이 조직에서 오래 근무하면은 내가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또 어디로 이직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비전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사건을 잘 수사하려고 노력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내 미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 하고 충분한 수의 법조인이 어느 정도 괜찮은 처우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어야 이 상당히 강한 준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수청이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거를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번 이게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제 책에 없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책에 있는 좀 핵심적인 부분만 읽어보면 우선 16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수청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적 전문성, 윤리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준사법기관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행정기관이 아니다. 일반 행정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정치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 이렇게 정치적 정당성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지시권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준사법기관인 중수청은 법원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중간에 이 정치적 영향력이 단절되어야 되고 거기서 근무하는 그냥 그 중수청 수사관님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 윤리성을 믿는 조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이 왜 법조인 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중수청이 갖는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것이 기소되어야 될 것 같은지 아니면 기소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지 어떤 의견을 검찰에 공소청에 제시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장래에는 이제 그것 둘 다 모두 국민의 기본권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권한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실상의 실무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17페이지 나아번 보시면 조직 구성원 중 변호사 자격자의 비중과 처우는 그 17페이지 나의 네 번째 줄 역량 있는 법조인이 다수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좀 길게 써두었고 18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도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법조인이 전문성에 부여하는 직급 부여와 처우 조직 내 상당한 법조인 비율이 유지 3번 변호사 자격자들이 중장기적으로 경력을 개발하며 안정적으로 근속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중앙부처와 유사하게 1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중앙부처와 유사하게 5급 사무관급 이상을 어떤 이 조직의 핵심 실무와 핵심 어떤 그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인력으로 구성하여 이 조직이 전문직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정책부서처럼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8페이지 세 번째 문단 작년 6월에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법안도 물론 최근 정부안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이 안에는 그 수사 1급부터 수사 7급까지만 규정하고 계시는데 이건 역시 민영배 의원 대표 발의안 역시 7급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건 조직을 5급 중심이 되는 좀 전체적으로 조직의 직급이 약간 높은 편인 조직을 이제 엄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중수청 조직 인원이 25% 이상이 변호사 자격자가 되어야지 이 조직이 안정적으로 저는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조직의 어떤 인사제도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거의 모든 시간을 이제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장점이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장점이 있고
이원 조직과 일원 조직 이야기는 이미 어느 정도 정부 안에서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제 의견은 그냥 간접적으로만 뭐 드리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 구성원이 직책직급 같은 것도 그냥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지 이거 뭐 이것은 구성하기 나름일 수 있고요. 정확히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언론 보도 하나가 오보가 나간 것이 있어서 하나만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 5페이지에 나보시면 2단계, 3단계 조직 구조라는 부분에서 그 제가 이렇게 썼다고 보신 기자분이 계셨어요. 정부 안은 3단계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발제자는 2단계 구조를 말을 하더라. 2단계 구조가 더 타당하지 않겠냐고 하더라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저는 2단계 구조로 구성해야 되되 본부, 지역 중소청, 그 밑에 주역 중소청 지청 정도를 둬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예를 들어 중수서라든지 중앙수사센터라든지 중앙수사소 같은 정식 하위 조직, 정식 1단계 조직, 지방검찰청처럼 지방검찰청이나 경찰서 같은 하위 조직을 두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본부, 지역중소청으로만 2단계로만 나누고 지역중소청 밑에는 그냥 지청 정도로 파견부서만 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2단계 구조 얘기를 한 거고 제 의견도 기본적으로 정부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발제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이제 30분이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한번 그냥 읽어봐 주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 또 결론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수청은 기소와 공판 유지 다시 말하자면 기소는 비공개 재판이고 공판 유지는 공개 재판입니다. 공개 조사입니다. 비공개 재판과 공개 조사 기능은 검찰 공소청으로 보내고 비공개 조사 권한만 이 중소청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비공개 조사는 강력한 준사법적 기관 권한이고 여기에 요구되는 역량도 여전히 그 어떤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디 이 부분을 존중해달라. 이것이 단지 이거 법조인이 많으면 조직 생김새가 검찰과 유사해지는 거 아니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게 검찰도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 마치 검사로 고등검찰청이 국가소송을 지휘할 때는 검사들이 지휘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법무부로 넘어갔고 심지어 법무부 밖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호사 자격자들이 그걸 맡아야 되듯이 이것이 검찰이 하던 일을 바깥으로 뺐을 때 중수청으로 뺐을 때 이것이 변호사 자격자가 많아 보인다는 모습이 검찰과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여기는 변호사 자격자가 많으면 안 돼.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줄여야겠어. 검찰이 모습이 그렇게 검찰이가 생긴 게 비슷해. 이렇게 보지 말아주시고 변호사들을 잘 처우해서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근무할 수 있게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